자, 현대시 읽어보기 세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기를 읽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까 해요. 자, 보기 읽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요. 이거는 소설도 그렇고, 뭐 고전소설, 고전시가 다 똑같아요. 현대시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 있죠. 현대시에서 이거 파악하고 가세요. 여기하고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정리하고, 이제 추가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뭐 표현법이나 주제 이 정도만 유의 깊게 정리하면서 가시면 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바로 보기 같이 한번 하나 읽어볼게요. 아까 했었던 그 산상의 노래에 하고 같이 있었던 나무의 수사학의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수사학의 보기를 읽을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똑같이 상황 그리고 정서 태도를 보기에서 먼저 한번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보기. 나무의 수사학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네, 나왔죠.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는 상황입니다.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자, 그냥 상황 정리하면서 갈게요. 여기서는 그냥 쓰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쓰면서 할 필요 없고요.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에 마킹만 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화자는 뭘 하고 있나요? 나무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무를 관찰하면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도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할게요.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자, 나무의 상황 보였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나무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삭막한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꽃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화자는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반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실제로 살기 좋으면은, 아니, 살기 안 좋으면은 꽃을 피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즉, 삭막한 환경은 원래대로라면 꽃을 피울 수 없는 환경이죠. 근데 나무는 어떻게 한다? 삭막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반어법 되겠죠. 자, 계속 볼게요.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낸 것이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아, 이 반어법은 나무의 치욕을 의미하는 것이다. 계속 볼게요. 그것은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동질감을 느낀 이유이기도 하다. 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나무는 무엇과 이제 비슷한 존재? 화자 되겠습니다. 화자는요, 나무가 자신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 정리한 게 어떻게 돼 있어요? 나무는 삭막한 환경 속에 꽃을 피우고 있는데 그것을 화자는 치욕이다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그런 나무의 환경은 화자하고 똑같군요. 즉, 화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삭막한 도시에서 치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한 걸 바탕으로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쭉 갈게요.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 도시에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깨닫게 되었지만 속마음을 있는 대로 말하는 건 어떻다고요? 어리석습니다. 어디서는? 도시에서는.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불이라도 내리자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30몇 이후부터 속마음을 어떻게 한다? 어느 순간부턴 감추지 않고 비틀었대요. 즉 지금까지는 속마음을 숨기고만 있었는데 이제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됐다? 비틀어야 했다.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아 괜찮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데
착한 척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비트는 법이겠죠. 계속 볼게요.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30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네, 나무는 나하고 동일한 동질적인 존재예요. 그 나무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건 나비하고 벌은 나무를 괴롭히는 존재군요.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네, 벌레가 나무를 괴롭히네요. 뜯어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가로등도 나무를 괴롭히는 존재군요. 근데 이 꽃은 어떻게 되고 있어서 딱 봐봐요. 지금까지 이 나무는, 이 꽃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뭐 벌레도 있고 나비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얘네들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한 환경이죠. 근데 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피어내고 있어요. 즉 이건 뭐예요?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는 화가 나가지고 나 그냥 안 살아 하면서 그냥 살 수 있는데 그래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꽃도 못 맺는 나무는 도시에서 베어버리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나무는 꽃을 피웁니다. 누구처럼요? 자기 화자처럼. 화자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속마음을 숨길 뿐 아니라 비틀어서 부정적인 걸 받았어도 긍정적인 걸 내보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실 이 시가 그렇게 쉬운 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반어법이 이제 쓰인 시는 난이도가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보기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래가지고 이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의 정리를 바탕으로 본문을 읽어나가는 순간 굉장히 쉽게 읽히는 걸 여러분은 확인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정답 한번 맞춰볼게요. 시작. 자, 됐습니까? 정답 몇 번이죠? 네, 5번 되겠습니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 자, 여러분, 이 화자가 나무를 비판적인 태도로 보고 있었나요? 아니죠. 여기서 이 나무는 화자하고 동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비판은 무엇에 대해서 비판이었습니까? 도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죠. 이거는 보기에서도 나와 있었던 부분입니다. 해가지고 해당 시는 보기만 잘 읽었으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 정서, 태도라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잘 잡으시고 이것 바탕으로 보기든 본문이든 계속 정리하면서 읽으시면은 현대시 같은 거는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고생하셨고요. 현대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